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실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태모신문 가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년 2026년 병원년에 네. 말띠분들 운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네네. 말띠분들 신년 운세 앞서서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 갖고 있는 성향이나 네. 어떤 성격이나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26년 병원년을 네. 맞아들어서 이 말띠 분들의 전체적인 흐름, 또 오늘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띠 분들은요, 강인하다, 진취적이다, 도전 정신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도 그렇게 모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하고 또 떨어져서 사는 이런 동물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좀 맞춰준다고 그러죠, 왜? 네. 그런 것들,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 약간의 역마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좀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에 좀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조금 잦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우물 꾸준히 파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때 순간에 의해서, 요거보다는 제가 요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옮기시거나, 또 아니면 또 상황적으로도, 이거는 내가 계속 하기가 좀 그래. 그럼 또 변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계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맞출 줄 알고요. 또 놀 때는 잘 놀고, 또 일을 할 때는 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족의,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내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도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 의해서 내가 좀 움직이고 또 내가 마음을 쓰고 또 뭐 금전적으로도 좀 도움을 주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모에 대한 마음도 조금 애정이 좀 깊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약간의 반대의 기운도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네. 내가 한다고 하는데도 좋은 결과를 못 얻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운데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줬는데도 이걸 당연시 받아들인다거나 또 어떤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못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향 자체는 좀 남성미도 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대들보 역할을 하는 분들도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방금 말띠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성격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을사년 한 해는 좀 어떻게 보냈을까요? 자, 말띠분들이 을사년 맞이해가지고요, 자리를 새로 잡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2, 3년 정도 이 자리가 좀 불안했었던 분들이 계시고요. 또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해야 되는 분들,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계셨을 것인데, 을사년에는 그 생각과 또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내리거나 자리를 잡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바삐 움직이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내가 뜻한 것보다 좀 성과가 안 나왔던 분들도 계신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중반기 넘어가면서 성과가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움직였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금전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한 3년, 4년 이때 좀 어려웠고 좀 힘들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숨을 좀 쉬고 갔다.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취직이 좀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조금 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리를 내가 좀 깔고 앉아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2년의 운도 뭐 저는 을사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진짜를 좀 고르는 과정에서 네. 조금 이렇게 몇 번의 인연을 좀 이렇게 거쳐서 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반기가 넘어서면서부터는 거기에서 내가 옥석을 좀 가린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을사년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입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말띠 분들이니까 내년 또 동원년이 말띠 해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 2026년 한 해는 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26년 병우년, 병우년의 말띠. 뭐 본인 운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붉은색이다 보니까 붉은 말, 뭐 적토마 이런 기운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끝에 새로운 시작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성과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병우년 말의 기운, 이 적토마의 기운을 잘 받으셔서 운이 좀 상승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잘 한다면 중반 이후 중반부터 이 하반기 가면서 나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내가 뜻한 바, 생각한 바를 좀 딱 마음을 먹고 행동을 취하시면 제가 보기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운 자체가 상승의 기운이에요. 네. 그래서 말띠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을사년은 그냥 무던히 넘어갔지만 이 전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웠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을사년에 준비를 하셨으니 병우년에는 날개를 달고 좀 날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가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한 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으로 봐도요. 직장 내에서 인정을 좀 받거나요. 상사, 그 다음에 내가 프로젝트 이런 거에 성과를 좀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금전적인 성취를 좀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던가 보너스라던가 또 뭐 특별 상여금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조금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고요. 승진도 하고, 금전적으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또 시험을 보거나 아직 취직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좀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움직이신다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후반기 사이에 또 운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때 시험을 보거나 뭐 계약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때쯤 움직이시는 게 좋겠고요. 왠지 모르게 소송이나 관제에 조금 연루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병원년이 되면 요게 어느 쪽이 됐든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나를 묶어놨던 족쇄가 좀 풀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쇄가 풀린다면 새로 시작을 하신다거나 또 이제 내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던 것들이 해결이 됐으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요거를 밀고 가시면 나쁘지 않다 싶고요. 이 소송이라던가 관제 때문에 내가 기존에 계획을 잡고 가셨던 것을 계속 못 가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요게 풀리면서 내가 계획을 잡고 했던 것들이 이제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년이 들어서면은 주위 환경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 기운 자체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병원년에는 내가 생각한 것 뭐 이런 게 나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으로도 상승세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기운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조금 조심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내가 너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또 손실을 볼 수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신중히 가시고요. 상반기가 넘어가서 6월, 5월부터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 뜻을 좀 세우고 좀 강하게 밀어붙여도 나쁘지 않다. 그럼 중반기 넘어가서 하반기에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나쁘지 않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약간의 걸림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가로막는 형국.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위에 도움을 좀 받든가 아니면 포기가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큰 손실이 아니라면 아예 엎어버리고 다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을사년 뭐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반기 넘어가면서 연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고 다들 힘들어하는 이런 운세지만 그래도 후반 연말에는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년의 기운이 조금 빨리 오시는 분들은 연말에서 연초에 생각지도 못했던 금전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성과급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보상이라던가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고요. 사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잘 안 이루어졌던 것들이 연말이 지나서 내년 초가 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만을 마시고요. 아 이제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신중히 또 조금 더 조심조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상반기 넘어가서부터는 내가 뜻한 대로 또 뭐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매출이라던가 이런 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병원년에는 금전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물꼬를 트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네. 소비를 한다거나 또 투자를 한다거나 이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투자를 하는 거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느꼈던 거, 내가 지금 이거는 맞아. 그래갖고 이거 잘못 지른다면은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저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무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신다면 중반기 넘어가서 하반기 정도에 사시는 거는 뭐 괜찮다 싶습니다. 잘못하면은 돈이 묶이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손재를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반기 정도 돼서는 남의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십시오. 상반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반기에는 주위 사람들 말을 내가 너무 귀담아 듣거나 뭐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손재가 생길 수 있다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 면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스트레스, 과로, 피로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위장 쪽, 소화기 쪽, 이쪽 장애가 좀 생길 수 있다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조금 건강에 좀 적신호가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반기 넘어가지 마시고 상반기에 몸이 조금 저기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가래로 막을 거를 호미로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더 가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땡겨서 검사를 하시거나 하면 그걸 좀 잘 막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반기 하반기에는 소화기 쪽 뭐 이런 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혈관계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히 가셔라. 이것이 잘못하면 내가 날개를 다는 형국에 또다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챙기고 가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되겠다 싶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승진의 운도 있고요. 이 사람의 인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하고 가시고 잘 관계를 유지하고 가신다면 제가 보기엔 새로운 프로젝트라던가 새로운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올해는 외국을 좀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좀 이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또 갔다 오신다면 승진을 한다거나 새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2년의 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젊은 친구들은 나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신중히 가시는 게 좋겠다. 앞만 보고 가시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바삐 가지 마십시오. 바삐 가다 보면 또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히 잘 보고 결정을 하고 가신다면